안녕하세요. YB의 5분 주식입니다. 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지금 최근에 좀 장이 좀 뒤숭숭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궁금해 하실 만한 지수가 이렇게 빠진 원인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것들, 대내적인 악재, 뭐 러시아의 준전시 상황 연출, 금리 인상 압박으로 작용을 했다. 뭐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신용미수의 과도한 남발로 인한 단기 낙폭과 공포로 인한 하락이 나왔다. 일단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악재에 대한 하락이야기엔 조금 명확하지 못한 부분도 많고 명분은 있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질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에서 지속적인 제재로 러시아에서 강력하게 우주백을 노리는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 러시아랑 중국이 손잡은 건 결국 탈달러화 동맹이잖아요. 탈달러화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추진하는 게 자국 디지털화폐인 루블. 근데 우즈벡 사건 이후 루블 폭락 나왔죠. 일단 푸틴은 개의치 않는다고 했지만 진짜 개의치 않는지는 본인만 알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후에 올림픽 한다면서 한시적 휴전 같은 그런 느낌, 글쎄요 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에서 러시아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투심이 우려되는가? 모든 국민들은 과연 그쪽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가? 오히려 이재명과 윤석열의 말 한마디에 더 관심이 많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러시아 악재라고만 보기에 단순하게 이렇게 봤을 때 아이러니한 건 설 연휴 전에 최근 며칠 국내장이 끝내면 기가 막히게 미국장 반등이 나오고 우리 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서서히 하방 곡선을 그리고 폭락. 그러다가 장마감 내면 3월 보면 또 올라요. 우연인가 싶기도 한데 우연이 한두 번 반복되면 뭘까요? 대충 아시겠죠? 근데 결국 차트라는 건 지지가 깨질 때 다음 지지까지는 또 밀려요. 그리고 저항을 돌파하면 다음 저항까지도 밀어 올립니다. 자, 이런 특성을 봤을 때, 자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지지가 나오면은 저항을 뚫고 가죠. 또 뚫으면 또 가요. 또 이제 지지받고 또 뚫으면 또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떨어질 때 마찬가지로 이게 지지가 깨지게 되면은 여기 깨지면 다시 쭉 밀렸다가 쭉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증시적으로 이제 저희가 장이 시작할 때 공포를 주다 보니까, 자 여기 봐도 지금 1910포인트 밀리면 안 되는 건데 여기를 살짝 이탈하고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개파로 나오면서 또 이탈했죠. 그래서 못 살리니까 또 떨어지죠. 또 여기서 살리긴 살렸는데 또 다음날 개파락 나오면서 살짝 올리다 떨어지니까 다 던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 깨진 거 어디까지 밀리겠어요? 당연히 여기까지 밀리죠. 쭉 밀려요. 근데 여기서 또 깨졌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마지막에 또 깼잖아요. 그럼 또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예, 이런 식으로 깨지면 쭉쭉 밀리는 그런 양상이 나온 거예요. 공포로 인한. 예, 뭐 별다르게 너무나 큰 악재라기보다는 시장 심리가 이제 좀 그렇게 투심만이 악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중순쯤에 방송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연말이 아니라 올해 초까지는 트레이딩 시장이다. 중기 투자가 매력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차트 많이 배우시라고.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의미 없는 얘기죠. 지금 고민하면 뭐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점에서 20%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또 전략을 드리자면 맹목적으로 뭐 내린다 오른다 뭐 해도 될까 매수해도 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자 이렇게 갭상승이 나왔다는 건 기회라고 보여주는 측면이 일단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시 상승의 원인이 우리가 연휴 쉴 때 글로벌 증시가 많이 올랐죠. 이 말은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되었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기존의 글로벌급으로 무너진 한국 시장은 휴장이었어요. 우리는 상승을 못 누렸습니다. 설날에 아주 글로벌 증시가 미쳐 날뛰었어요. 그 상승폭을 만회하는 수치가 오늘 갭 2% 정도 나올 거다라고 제가 어제 저희 방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딱 2%가 올랐죠. 예? 보시면. 근데 이게 왜 기회냐면 오늘 상승의 원인에서 하나로 꼽히는 게 미국 시장이 기술주에 대한 긍정 분석 평가들이 쏟아져 나왔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구글의 분할 때문에 상승을 이끌긴 했지만, 근데 우리 오늘 키트가 미쳐 날뛰는데도 은근 기술주나 다른 거 기술적 반등은 좋았긴 하지만 생각보다 덜 갔어요. 왜?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다 밀어 올렸으면 우린 갈아타기도 못해요. 코로나 확산세가 14,000명이 되면서 상승 주체를 키트가 이끄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진단 키트는 원래 증시의 마이너스 요소예요. 키트, 방산, 에너지 가면 지수가 오를 수가 없어요. 하락의 상징이죠. 근데 키트가 가는 바람에 기술주들이 덜 갔거든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외인들 풋 물량이 오늘 또 많이 빠졌어요. 누가 샀냐? 저번 주부터 외인들이 풋을 대량으로 파는데 그거 누가 다 샀나요? 개인이 샀습니다. 풋이 뭐냐면 외인들이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내려가는 흐름이면 외인들이 풋을 대량 삽니다. 인버스라고 하죠. 그 물량들이 안 나오다가 저번 주부터 좀 나오더니 꽤 많이 나왔어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나라 증시 특히 코스닥 개인들이 조금 외인이랑 좀 반대로 움직이면서 결국 외인들이 갖고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풋 사고 개인들이 레버리지 사면 증시 진짜 안 올라요. 그리고 걔네들이 레버리지를 사고 개인들이 인버스 산다? 이거 상승장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버스 물량을 지금 개인이 사고 있다는 얘기죠. 좋은 흐름이죠. 하지만 이 낙폭, 최근에 발생된 이 일봉상 낙폭은 V 반등이 나오기 진짜 힘든 낙폭입니다. 지금 보면 막 펑펑 이렇게 막 빡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근데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매도가 엄청나게 나온다고 쳐요. 자, 여기까지 갔더니 개인들이 다 던지고 신용비도 더 빠지고, 예, 본전치기 하고 뭐 한다고. 그러면은, 예, 괜찮아요. 기술적 반등 마지노가 저는 이제 920, 925포인트까지 보고 있는데, 여기 가는 동안 개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렬하게 해서 다 빠지는 추세면 이거 뚫어버리고 950 도전하러 갑니다. 예, 흔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V반응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다시 올라간다고? 막 사. 그러면서 이제 반대매 당하고 막 했던 신용 미수 물량이 다시 여기서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이제 또 890이랑 여기 925 사이에서 며칠간 행보를 하는 짜증나는 시간이 조금 증가되는 양상이 나올 겁니다. 근데 증시는 상승을 할 거예요. 분명히 빠르면 정말 굉장히 빠를 수도 있고 적어도 늦어도 올해 안에 여기 1062포인트 여기 한번 넘기는 신고가 나올 겁니다. 예. 근데 그 기간 동안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매동이 이제 알아서 결정이 되겠죠. 예, 어쨌든 뭐 가봐야 어차피 제가 얘기한 두 가지 아니겠어요. 예, 그 기간 동안 괴로움은 동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뭐가 괴롭냐면 자 지금 만약에 요 시점에서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인증을 보기 싫어도 보게 될 거예요. 여기 지금 가게 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죠? 나는 지금 다 물려서 내 거는 딴 건 다 올라가고 내 거는 막 바닥에서 막 기고 있는데 딴 거 다 올라가고 저 오늘 수익 냈어요. 저 뭐 이 기업 분석하고 들어갔더니 40% 수익 났어요. 이런 거 보여서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죠? 근데 자, 요거를 창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 종목만 보는 거죠. 예, 근데 925를 못 뚫고 다시 여기 횡보해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부분에서 지지만 며칠 더 잘 다지면 더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썩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안도. 그죠? 지금 미국 증시가 2%가량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 내일 별로 피해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 부분은 오늘 장중에 저희가 반영이 됐어요. 왜냐면 키트가 갔으니까. 글로벌 증시 며칠간 초강세인데도 추가 상승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죠. 왜냐면은 글로벌 증시는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우리는 설이라서 쉬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연휴가 끝나가지고 놀라고 딱 하다 보니까 키트가 가다가 멈춰버린 거야 그냥. 예, 못 간 거예요. 이 뭡니까 이게 지금. 그죠? 이런 제한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선 반영이 됐다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장 같은 경우는 저희 연휴 때 이미 떨어졌다가 기술적 반등이 다 나왔어요. 상승이 쭉 올라가서. 예, 그래서 당연히 음봉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 증시 외인들이 정말 많이 흔들어요. 대부분 얘네들이 흔드는 건데 증시 컨트롤이 최근 계속 특정 종목 우량주 위주로 컨트롤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장도 예외 아니에요. 지금은 미장 뭘로 흔드냐? 메타죠. 페이스북 하락 23%. 뭐 실적이 안 나왔다. 기대치보다 우려했다니 23% 떨어질 일인가요 이게? 뭐 우리 증시야 뭐 최근 떨어질 때도 바이오 우량주 셀트리온 난도질 이미 다 끝내놓고 추세 다 켜졌는데 분지기회까지 떠서 아주 아작내버렸죠. 예, 그걸로 증시 하락시키고 2차 전지 손 봐야죠 당연히. 예, 뭐 에코프로 시리즈 그 이상한 야릇한 공시 가지고 내가지고 개인들만 다 털리고 외인들이 다 샀어요 이거. 예, 제대로 들었습니다. 아주 무슨 장중에 하한가까지 나왔어요. 에코프로 HM 같은 거. 그리고 게임 흔들 때 위메이드 컴투스 같은 대형 게임주 제대로 주겠죠. 지금 딱 보시면 다 대형주 뚱땡이들만 건드렸잖아요. 아주 그냥 표면상으로 지수만 박살내버리려고. 예. 또 상승할 때 미국 증시 어때요? 얼마 전 애플만 급등시켜서 끌어올렸죠.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설 전에 삼성전자 3% 올려버렸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괴로움 좀 유발시키면서 투매 좀 유발하는 그런 양상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해도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다 얘기해드린 것 같은데요. 상방이나 하방의 이유 혹은 상방으로 갈 때나 하방으로 갈 때나 어떻게 간다고 내용 다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황 이쯤 하고 기존에 제 유튜브는 단기 성향 혹은 뭐 중기? 어차피 제가 중기라고 해도 한 달 그 이상은 잘 안 보는 편인데 물론 제가 안 본다고 한 달 만에 최대 수익 찍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당신은 작년 중순만 해도 그런 게 좀 가능했는데 지금 좀 어려워요. 제가 뭐 못 찾는다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운영하는 것 지금 효율성이 안 나온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짧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관심 종목 3선만 진행하고 영상 종료해야겠죠. 짧게 보는 거니까. 자, 첫 번째는 오늘 시장 자체가 코로나 진단 키트 단독이니까 하나쯤은 코로나 있어도 나쁘지 않다는 측면. 뭐냐면은 현대바이오인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서 하죠. 자, 여기가 이제 조금 단단한 저항인데 이 부분만 살짝 내일 뭐
적절하게 음목만 나와줘서 가지고 있다 보면은 여기 조만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빨간선 단박에 돌파는 어렵겠죠. 어느 정도 늘려주고 진입해준다면 꽤 재밌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애플카 관련인데요. 오늘 애플카 관련해서 지도 공급한다 그래갖고 파인디지털 부각됐어요. 장중에. 파인디지털을 봐도 이제 애플 공급망의 가세가 돼가지고 조금 기대치를 받는 모습이 이 종목도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약간 고전인 대선 파인텍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종목도 힘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서 뭐 낙주를 본다면은 현우산업 뉴인텍도 있긴 해요. 뉴인텍은 뭐 캐패시터 쪽이고 현우산업은 이제 너무 기존의 대장주였는데 많이 떨어졌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드리면 여러분이나 저나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 영상들 보면 아예 대놓고 제가 매수밴드 드렸잖아요. 이제 그거 안 할 겁니다. 어차피 아무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리고 그거 한다고 구독자 느는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굳이 제가 남들보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매수밴드 명확히 줄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면 해보면 손해. 근데 안 하면 전 편해요. 그런 건 안 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 대성 파인텍 그리고 마지막은 디지털 화폐인 한네트로 오늘의 3선은 종료를 시킬 겁니다. 자, 대충 보시면은 저한테 뭐 차트 같은 거 이제 교육 강의 하는 거 들어보신 분 대충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감은 오실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뭐 이렇게 3개 정도로 하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자세한 설명 안 할게요. 이렇게 오늘 섹터별로 3개 드려보고 지수에 대해서 왜 떨어졌는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알아봤습니다. 벌써 개인 주식 그 리딩 제공하고 시황하는 게 4년차가 됐어요. 광고 없이 오래 했습니다. 갑자기 주식을 해서 유튜브 막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만 갑자기 시작한 거지 나름대로 굉장히 고인물이에요. 그리고 무료 주식 정보원 같은 거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영상 하단 링크 타고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영상 올릴 때 뵙도록 할게요. 인기 많아지면 동영상 귀찮게 안 올리고 정해진 시간마다 실시간 스트림으로 재밌게 만나뵐 날을 기대하면서 이번에는 유튜브 한번 좀 꾸준하게 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YB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